박대성의 진술 또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송치 전의 모습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조금씩 기억이 난다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검찰 송치 당시에 기억이 나나요? 라고 했더니 기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보도됐던 이 사실관계 진술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범행 당시에 이 직후에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이 뭐 여러 가지 이제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낯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정말 CCTV라든지 이런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 형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을 진술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대성이 범행 전후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 접촉한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범행 전후 3시간 동안 이 반경 2km 내에서 이 박대성이 지금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는 맞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검거될 당시에 시민 한 분이 신고를 하고 이 박대성을 힘으로 누르고 잡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시민의 이야기도 박대성이 본인을 발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찼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CCTV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걷는 모습도 만취 상태면 좀 비틀비틀할 텐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CCTV 상의 모습도 증거로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전에 20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이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서 면담한 사실도 드러나는데 친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 범행 전후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유가 이제 주목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대성의 친형이 이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박대성의 가게에 가서 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박대성과 이제 그 가게 인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박대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박대성이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분 있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일단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